뭡니까, 당신? 당신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내게 무술을 가르칠 생각이 없다?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왜 마음을 바꾼 거죠? 당신은 분명 당신의 무술을 계승해줄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내게 자질이 있다고 한 것도 당신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위한 결정이라고요? 웃기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서로 적당히 이용하고 이용당하면 됩니다. 당신도 필요에 따라 절 이용하기만 하면 그뿐이지 않습니까? 어설픈 책임감 따위보다 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나는 또 배신당했다.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건 부지기수지만 이렇게 화가 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더 선생을 믿고 있었던 모양이다. 사실 알고 있었다. 그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오직 무술만 빼고 말이다. 아마도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지. 아니나 다를까, 내 뒤를 쫓아온 그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로 나를 달래려 하였다.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며 실버나이츠의 계승자가 된다면 그 이름이 부여하는 사명감에서 평생 자유로울 수 없다나 뭐라나. 하지만 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품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밤중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선생의 처소로 향했다. 다행히 그는 잠들어 있었다. 내가 볼 일이 있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가 항상 품에 품고 다니는 한 쌍의 보검이었다. 선생은 한 번도 그 검을 뽑아든 적이 없었다. 무슨 무기를 부적처럼 품고 다니는 것이냐 물어본 적이 있다. 선생은 무기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여우 요괴를 봉인한 법구라고 하였다. 사당이 무너져서 이렇게 자신의 품에 품고 있다는 것이었다. 요괴가 이러쿵 저러쿵 쉰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까 낮에 선생의 품에서 들려오던 목소리, 힘이라면 자신이 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게 여우의 속삭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내게 속은 사람들은 여우에게 홀린 것 같다고 하여 나를 푸른 여우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정작 나는 여우에게 홀린다는 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그게 뭔지 알 것만 같다. 한 쌍의 보검을 들고 달빛이 내리쬐는 곳으로 나온 나는 여우의 속삭임에 따라 검을 뽑아들었다. 너는 내 힘을 얻게 되리라.
요호가 깨어나는 순간 교대하듯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잠에 들고 말았다. 여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내 몸에 신비한 힘이 깃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힘을 내 의사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힘은커녕 나는 내 팔다리조차 꼼짝할 수 없었다. 그저 부유감에 취해 꿈속에 둥실둥실 떠다닐 뿐이었다. 나를 깨운 것은 다름 아닌 선생이었다. 본래도 쇠약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를 깨우고 있었다. 그의 몸을 가로지르고 있는 손톱 자국이 내 손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뭘 저지른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선생은 나보다 먼저 여우에게 홀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그리고 아직 가르쳐줄 게 많이 남았는데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없다며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용당해달라고 부탁했다. 요호를 꼭 완전히 봉인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선생, 아니, 스승님.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어째서 이용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꼭 당신의 당부대로 이 여우놈은 제가 반드시 봉인하겠습니다. 아신 타이림의 이름을 걸고